자, 지금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 보실래요? 만약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에서 30대 남성이라면, 혹은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단언컨대 이 로고가 박힌 택배 박스를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검은색 바탕의 흰 글씨, 무신사입니다. 지금은 기업 가치 2조 5천억 원,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대한 유니콘 기업이 되었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고작 운동화 사진 몇 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1년 프리첼이라는 커뮤니티 구석에서 운동화에 미친 고등학생들이 킬킬대며 사진을 공유하던 그 작은 동호회가 어떻게 대한민국 패션 유통의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까요? 단순히 옷을 파는 쇼핑몰이 아니라 문화를 팔고 트렌드를 만들고 결국엔 무신사 냄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이들의 진짜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패션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 무신사가 걸어온 20년의 역사를 현미경 들이대듯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무신사를 그저 옷 사는 앱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뒤엔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업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덕후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한 생존 기록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늘 내용은 마케터, 예비 창업자, 그리고 브랜딩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수천만 원짜리 비즈니스 강의보다 더 값진 통찰을 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2001년 인터넷 모뎀 소리가 들리던 그 시절로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볼까요? 시간을 돌려 2001년으로 가봅시다. 스마트폰은커녕 폴더폰을 쓰던 시절, 디지털 카메라도 귀했던 그때, 조만호라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공부보다 나이키 신발에 더 미쳐 있었어요. 당시엔 나이키 덩크나 조던 같은 희귀한 신발 정보를 얻으려면 해외 잡지를 보거나 아름아름 소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너무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정보를 모으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프리첼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줄여서 무신사였습니다. 이름부터가 너무 직관적이지 않나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다니요. 당시 조만호 대표는 수백만 원짜리 고가 카메라를 들고 압구정, 홍대 거리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멋진 신발을 신은 사람이 보이면 무작정 달려가서 말을 걸었죠. 저기요, 신발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낯선 고등학생이 와서 다짜고짜 발 좀 찍자고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열정이 통했습니다. 왜냐? 찍힌 사람들도 내 신발을 알아봐주는 이 덕후가 반가웠던 거죠. 그렇게 모인 사진들이 커뮤니티에 올라오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저 신발 어디서 구해요? 저 형님 코디 미쳤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신사의 태생은 상점이 아니라 놀이터였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떠들고 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사가 다른 쇼핑몰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DNA, 즉 커뮤니티의 힘입니다. 당시 10대, 20대 패션 덕후들에게 무신사는 일종의 성지이자 해방구였어요. 학교에서는 너 그 신발 얼마 주고 샀어?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듣던 아이들이 여기서는 와, 형님 그 레어템을 구하셨군요. 리스펙트합니다. 라는 칭송을 받았으니까요. 소속감, 그리고 인정 욕구. 무신사는 정확히 이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커뮤니티만으로는 돈이 안 되잖아요. 서버비는 나가고 운영비는 계속 드는데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조만호 대표는 고민에 빠집니다. 2005년 무신사닷컴으로 독립 웹사이트를 열고 웹 매거진을 발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거대한 동호회에 가까웠죠. 그러다 2009년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무신사 스토어의 오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무신사가 바로 대박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아니 순수하게 옷 좋아하던 곳이 이제 돈독이 올랐네? 초심 잃었네. 탈퇴합니다. 이런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사업화될 때 겪는 전형적인 진통이었죠. 만약 여기서 조만호 대표가 죄송합니다. 다시 커뮤니티로 돌아갈게요 라고 했다면 지금의 무신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히려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돈을 벌어야 더 좋은 옷을 만들고 이 문화가 유지된다 라는 논리였죠. 당시 무신사가 입점시킨 브랜드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백화점 1층을 차지하는 커버낫,
This is never that 같은 브랜드들이 그 당시엔 아주 영세한 도메스틱 브랜드였습니다. 남대문 도매시장 기반의 옷들과는 퀄리티가 달랐지만 마땅히 팔 곳이 없었던 브랜드들이었죠. 백화점에 들어가기엔 너무 작고 옥션이나 지마켓에 팔기엔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보였으니까요. 무신사는 이들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주기로 합니다. 여기서 무신사만의 독특한 전략, 컨텐츠와 커머스의 결합이 폭발합니다. 단순히 이 옷 예쁘니까 사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화보를 찍어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깔나게 말이죠. 전문 모델이 아니라 길거리의 힙한 일반인들을 섭외해서 스트릿 스냅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조그맣게 구매 버튼을 달았죠. 이게 무슨 효과를 냈을까요? 사람들은 옷을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요즘 홍대 형들은 뭐 입나? 구경하러 왔다가 이 형이 입은 바지 무신사에서 파네? 하고 자연스럽게 지갑을 열게 된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데 무신사는 이 용어가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룩북을 공짜로 찍어주니 좋고, 무신사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쌓이니 트래픽이 늘어서 좋고, 소비자는 코디 정보를 얻어서 좋은, 그야말로 완벽한 삼위일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무신사 매거진은 종이 잡지가 폐간되는 시대에 오히려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패션 에디터들이 밤새워 쓴 브랜드 히스토리, 디자이너 인터뷰는 무신사를 단순한 쇼핑몰이 아닌 패션 전문 미디어로 각인시켰죠. 자, 이제 무신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두 번째 부스터, 무신사 스탠다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무신사는 자체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를 런칭합니다. 줄여서 무텐다드라고 부르죠.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 무텐다드 나왔을 때 어떠셨나요? 무신사가 이제 유니클로 따라하나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무신사에는 수천 개의 입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의 주력 상품은 대부분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나 독특한 디자인의 아우터였어요. 즉, 포인트 아이템은 넘쳐나는데 정작 그걸 받쳐줄 기본적인 슬랙스, 무지 티셔츠, 양말 같은 기본템은 약했습니다. 조마노 대표는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입점 브랜드들의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옷들을 더 돋보이게 해줄 도화지 같은 옷을 만들자. 무신사 스탠다드 슬랙스가 100만 장 넘게 팔린 신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남성들의 체형 데이터를 수년간 모아온 무신사만이 할 수 있는 핏이었죠. 게다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유니클로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데 퀄리티는 더 좋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마진을 최소화하고 박리다매로 밀어붙인 거죠. 이건 입점 브랜드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신사라는 플랫폼 안에 소비자를 락인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기본템은 무텐다드에서 사고 포인트 줄 옷은 입점 브랜드에서 산다. 이 공식이 2030 남성들에게 국룰처럼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신사 냄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때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의 단어죠. 획일화된 패션, 클론처럼 똑같은 옷을 입은 남성들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슬랙스, 흰색 셔츠, 그리고 모나미룩, 무신사가 너무 대중화되다 보니 생긴 부작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무신사 냄새라는 비아냥은 무신사가 대한민국 남성 패션의 표준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패션에 자신 없는 남성들에게 무신사 랭킹에 있는 거 사면 중간은 간다 라는 믿음을 심어준 거니까요. 이것만큼 강력한 플랫폼 파워가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2019년 무신사는 세코야 캐피탈로부터 2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 2조 원 이상을 인정받습니다. 대한민국 10번째 유니콘 기업의 탄생이었죠. 당시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옷 파는 쇼핑몰이 무슨 2조야? 하지만 투자자들은 보았습니다. 무신사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10대부터 30대까지의 남성 소비자를 완전히 장악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요. 넷플릭스가 시간을 점유한다면 무신사는 이들의 스타일과 지갑을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무신사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거대하게요. 2021년 이른바 쿠폰 차별 논란과 젠더 이슈가 터집니다. 남성 고객들에게 지급하던 쿠폰 혜택이 여성 플랫폼 우신사와 비교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이벤트 포스터의 손가락 모양이 남성 혐오를 상징한다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무신사의 핵심 고객 중인 2030 남성들이 격분했습니다. 우리가 키워줬던 이 배신하냐? 라는 배신감이 극에 달했죠.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이때 무신사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처음엔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만호 대표는 정말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대표직 사임이었습니다. 창업자가 그것도 20년을 바쳐 키운 회사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은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분 중 1,000억 원어치 주식을 임직원에게 나누어 주고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무신사가 더 이상 구멍가게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무신사는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위기를 넘긴 무신사는 이제 확장에 목숨을 겁니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진격합니다. 홍대 강남에 거대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성수동에는 사옥을 지으며 아예 무신사 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보던 옷을 직접 입어보고 경험하게 만드는 O4O, 온라인 for 오프라인 전략이죠. 무신사 테라스에 가보셨나요? 거기서는 옷만 파는 게 아닙니다. 커피를 마시고 전시를 보고 팝업 스토어를 즐깁니다. 무신사는 이제 공간까지 점유하며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솔드아웃을 런칭하며 리셀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네이버의 크림과 맞붙는 형국이죠. 무신사의 뿌리가 신발 덕후 커뮤니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본진으로의 귀환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원조다 라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20부스 엠모와 스타일쉐어를 인수하며 여성 패션과 감성 라이프스타일 시장까지 흡수했습니다. 이제 무신사는 남성 패션 플랫폼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전 국민, 아니 글로벌 패션 공룡이 되기 위한 몸집 불리기를 끝마쳤습니다. 특히 글로벌 진출은 무신사의 다음 20년을 책임질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K-팝, K-드라마가 뜨면서 K-패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죠. 무신사는 일본, 미국, 동남아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힙한 브랜드들을 만나려면 무신사로 와라. 이 공식이 세계에서도 통할까요? 일본 하라주쿠에 오픈한 무신사 팝업 스토어에 긴 줄이 늘어선 걸 보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고등학생의 신발 사랑에서 시작된 무신사는 어떻게 2조 원짜리 기업이 되었을까요? 첫째, 물건을 팔기 전에 사람을 모았습니다. 커뮤니티가 먼저였고 커머스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째, 콘텐츠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잡지, 스트릿스냅, 영상 등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하며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셋째, 상생을 택했습니다. 작은 도메스틱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키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앞에서 비겁하게 숨지 않고 책임을 지며 쇄신했습니다. 무신사의 성공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그리고 버쿠가 세상을 바꾼다. 조만호 대표가 만약 돈을 벌 목적으로 처음부터 쇼핑몰을 창업했다면 아마 수많은 의리 쇼핑몰 중 하나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진짜로 좋아하는 것, 신발과 패션에 미쳐 있었고 그 열정이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자석이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임이고 진정성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을 무신사는 지난 20년의 역사로 증명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나요? 혹시 남들은 이해해주지 않는 나만의 취미, 나만의 덕질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무신사처럼 거대한 제국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무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무진장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신사의 매력 혹은 아쉬운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컨텐츠 전략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